네, 안녕하세요. 자,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외래어 표기법부터 공부해 볼게요. 자, 우선 이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이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국어는 그 문법 내용 중에 4대 규범이 있다고 합니다. 한글 맞춤법이 있고요. 표준 발음법이 있고요. 외래어 표기법이 있고요. 로마자 표기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두 가지를 이 4단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외래어 표기법부터 보겠습니다. 자, 외래어 표기법은요. 외래어를 한글로 적는 데 대한 규정입니다. 하나의 단어를 커피숍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외래어가 들어왔을 때 이 외국어가 있고요. 외국어가 우리 말에 들어와서 자주 쓰이게 되면 이 외래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외래어는 우리말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래어는 표기를 하는데 규칙을 정해준 거죠. 그래서 한 가지로 표기하기로 한 겁니다.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은 5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1항부터 5항까지요.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을 적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24개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모만으로 적는댔잖아요. 그러니까 음운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음운을 했을 때는 개수에 음운 개수가 막 있었잖아요. 근데 뭐 이중 모음 같은 것도 있는데 자모라고만 했으니까 이 자모가 합쳐지는 거는 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음은 14개는 이상이 없죠. 우리가 배웠던 14개 되고 모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이렇게 10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와, 워, 위 뭐 이런 거 있죠. 와우 이런 거 쓸 때 와 쓸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제 요거하고 요거하고 합쳐지면 되죠. 두 개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모의 개수에 포함은 안 되는 거예요. 합쳐진 단어들도 생길 수 있죠. 글자만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14개, 요게 10개, 이렇게 총 24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2항은요.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자, 여기 보실까요? 자, 2항은 외국어의 한 소리를 늘 일정한 한글에 대응시켜 적는다는 원칙인데요. 예를 들어 fighting을 이렇게 적는 사람들 많죠. 요게 아니에요. 요게 아니라 요게 이렇게 적어야 맞습니다. 요게 틀렸고요. 요게 맞습니다. 필름을 필름이라고 하여 F를 히읗과 피읍으로 다르게 적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파이팅과 필름으로 적어서 F를 일정하게 피읍으로 적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터빈이라는 우리 그 엔진의 터빈 있죠. 그 터빈은 이렇게 적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장모음이다 보니까 장모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줄 긋는 경우 있어요. 이런 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는 경우도 안 되고 이런 장모음을 표시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터어빈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요 2항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요 옆에 날개가 있는데요. 날개를 보면 이제 테이블과 숏이 있죠. 그러면 이 t를 영어의 t를 이렇게 발음이 다르게 날 경우 t 이거는 티귿으로 쓰고 받침으로 다음 시옷을 경우는 이렇게 한글 자모를 2가지 이상으로 대응시켜서 쓸 수 있다는 2항의 이제 예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은요. 받침이 3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받침에는 기역,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만을 쓴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런 겁니다. 얘를 초콜릿을 들고 있는데요. 자, 초콜릿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초콜릿. 디귿으로 쓰면 안 되고 시옷으로 써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요거 한번 보실까요? 요 필기 부분 해두세요. 우리가 우리 문과 학생들은 요 부분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15, 16세기를 중세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8종성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예디응 이렇게 시옷, 예디응 이렇게 8가지를 받침에 썼어요. 받침으로. 근대는 17, 18세기에 해당하는데요. 7종성을 썼습니다. 이 디귿이랑 시옷이랑 싸웠죠. 경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죠? 결국 시옷이 이겼습니다. 이응은 예디응은 사라지고 이응이 됐죠. 그다음 20세기 현대에 와서는 7대표음 이거는 이제 표기의 문제고요. 얘는 이제 발음의 문제죠. 발음에 있어서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으로만 발음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 둘의 싸움에서 디귿이 승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외래어 표기법에 와서는 다시 표기의 문제로 와서 받침 규정 3항을 보면은 다시 17, 18세기로 똑같이 일치하죠. 여기랑 여기랑. 기역,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그래서 재밌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한 표였고요. 그 다음 쭉 넘어가서요.
자, 사항은 언어에 따라서 파열음의 발음이 된소리에 가깝게 들리더라도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파리 대신 파리를 쓰고요. 버스 대신 버스로 적는다는 것이 그 예입니다. 자, 쌍비읍, 그러니까 파열음은 비읍, 디귿, 기역이죠. 비읍, 디귿, 기역이 된소리니까 쌍비읍, 쌍디귿, 쌍기역 소리 들리더라도 파리로 버스로 적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교해 보시면요. 우리가 땡큐를 적으면 땡큐는 이렇게 쌍디귿으로 씁니다. 파열음 쌍디귿을 왜 여기는 쓰냐면은 얘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쓴다는 거죠. 외래어는 파리, 우리말이 된 거죠. 파리, 버스로 적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거와 관련해서 좀 더 보면요. 짬뽕의 경우에는 짬뽕이라고 적고요. 짜장면의 경우에는 짜장면이라고 적는데요. 요것도 같은 말입니다. 짬뽕은 현재 외국어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짬뽕이라고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짬뽕이라고. 여기 짬뽕도 이게 파열음이 얘는 파찰음인데 파찰음 안에 파열음의 성질이 있죠. 그래서 얘도 원래는 우리 외래어 규정에 따르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잠봉이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외래어 규정 얘가 외래어로 짬뽕이 들어오게 되면은 잠봉이나 짬뽕이나 참퐁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짜장면의 경우에는 외래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로 이제 많이 중국식 짜장면, 우리 짜장면 다르다 그러죠. 그래서 외래어이기 때문에 자장면으로 표기해야 되는 거죠. 왜냐 여기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자장면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어 외래어의 차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5항에 가서요.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에 따른 표기가 관용 발음과 다른 경우에는 관용을 존중한다는 원칙이죠. 캐머러라고 표기하는 건 원칙에 맞지만 이미 카메라로 굳어진 점을 존중해서 카메라로 표기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짬뽕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외국어지만 외래어로 얘가 편입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잠뽕이나 참뽕을 적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관용상 맞지 않죠. 그럴 때 이제 짬뽕으로 쓴다고 하면 만약에 이가 외래어가 된다 하더라도 이 5항에 따라서 설명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제 말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답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파일, 인디언, 배터리, 카페라고 적어야 됩니다. 다음 날개, 가급적인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줄이고 동일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면 외래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외래어로 가급적인 국어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자, 이제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로마자 표기법은 자기의 이름을 한번 적어본데요. 자습서에 있는 예를 한번 적어봤고요. 자, 우리말로 표기되어 있는 인명이나 지명 등의 고유명사를 로마자로 어떻게 적을 것인지를 규정한 것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인명이나 지명 등의 고유명사를 로마자로 어떻게 적을 것인지. 즉, 한글 철자를 그대로 로마자로 적는 것이 아니라 표준 발음법에 따라서 적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음을 시켜놓고 표기를 한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봤을 때 발음이 어떻게 나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외국인들은 뭐 자음동안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9개월마다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시켜놓고 그걸 이제 표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음을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거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자의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으며 여기서 우리 말하는 로마자는 알파벳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소리는 항상 하나의 로마자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여기 김치 문화축제 홍보지가 있는데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의하면 김치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나 태권도와 마찬가지로 김치, K로 쓰는 것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표기이므로 현실적으로는 둘 다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되느냐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 G, K인데요. 이건 이제 초성 부분을 G를 쓰고요. 종성에 K를 쓰는 겁니다. 쌍기역은 KK로 쓰고요. 키역은 K로 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초성, 종성입니다. TT 쓰고요. T 쓰고요. 초성은 B, 종성은 P. 그다음 PP 쓰고요. P 쓰고요. J 쓰고요. JJ 쓰고요. CH 씁니다. 그다음 S 쓰고요. SS 쓰고요. H 쓰고요. N 쓰고 M 쓰고 NG 쓰고 R, 초성 R, 종성의 L 씁니다. 예를 들면 랄이라고 했을 때 얘는 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는 A 쓰고요. 어는 EO 씁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오, 우, EU 씁니다. 그 다음에 이, 에, 왜, 위, 야 이중모음, 여, 이 Y계 이중모음 Y가 들어가는 거죠. 요, 유,
그 다음에 이 붙는 거죠. 여기에다가 에에다가 Y게 이중모음 Y가 들어간 거죠. 앞에 붙은 거죠. 에, 와 이거는 W게 이중모음 와, 그 다음에 에, 왜, 왜 이거 알아두세요. 자, EUI겠죠. EUI 앞에 E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UI로 씁니다. 특히 의 같은 경우는요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이중모음 의는 E로 소리 나더라도 항상 UI로 씁니다. 예를 들면 강희문 이렇게 발음이 나죠. 그래도 UI로 적는다는 거 알아주세요. 로마자는 우리말의 의문체계를 고려해 만들어진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로마자 표기법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음의 경우에 로마자로 대립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가 없는데 형 규정의 위의 원칙에 따라 G, K, KK, K로 적는 방법을 따르기로 하였다. 모음의 경우에도 우리말의 단모음 10개인데 로마자 모음 5개뿐이라서 에, 왜, 위의 모음 등은 하나의 로마자로 대응시킬 수 없어서 두 개의 로마자를 합쳐져서 대응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 표에서 다 확인하셨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과 이름을 적을 때 우리식으로 성과 이름의 순서를 적고 이름은 한 단어처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경우 홍길동으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이걸 붙임표라고 합니다. 붙임표를 쓴 홍길동 이렇게 성과 이름을 떼어서 표현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로마자로 우리말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적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자로 사용한 언어권에 따라 같은 글자를 읽는 방법이 저마다 다르다. 따라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표기와 발음의 불일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되 우리나라의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로마자 표기 표지판 부산 비로 쓰고요. 서귀포는 서, 귀, 포 요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명을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에 이제 발음 음운 변동이 일어난 상태로 시켜놓고 하는 연습 요 문제들을 좀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어 로마자 표기상 유의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운 변화가 자, 마지막으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상 유의점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 변화시켜놓고 결과에 따라 적는다는 거죠.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항상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써야 됩니다.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써야 되고요. 인명, 회사명, 단체명은 그동안 써온 표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고 싶은 대로 인명은 써왔던 대로 써도 된다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우리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만 살펴봤고요. 이쪽 부분은 좀 더 복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